안녕하세요. 건축사의 공부방 정유희 건축사입니다. 3강 호스텔 강의 관광진흥법 관련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광진흥법을 이해를 해야 국회법을 활용할 수 있고 추후에 용도 변경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가능한지 관광진흥법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에 보면 관광 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1항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보면은 제15조 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음 장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 5항에 보면 아까 확인했던 제15조 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 숙박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씩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16조 5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는 이제 국회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국회법에 관련돼서 어떻게 적용을 하지 않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 상업지역은 원래 되고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제76조 1항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준주거 같은 경우는 건축할 수 없는, 일반 상업에서는 없는 이렇게 해서 있는 이렇게 용도를 다 정해놨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법을 보게 되면 중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15호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도 보면 제15호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는 이니까 숙박시설은 아예 명칭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준주거나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없는에 숙박시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회법으로는 숙박시설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76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국회법 제76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희는 이 문구를 활용해서 일반 주거지역부터 중공업지역까지 원래 할 수 없는 사업지에 관광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가의 인허가를 넣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광진흥법이 어떻게 국회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살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축 용어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은 말 그대로 인접대지에 있는 내 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격,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저희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인접대지 경계선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이렇게 3D로 보시면 내 대지가 있고 인접대지에 선이 하나 그어지는 내 지적선인 거죠. 이 지적선에서 방화창 같은 경우는 1.5m 이격 해야지만이 가능하고 이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창을 설치를 하는 이런 건축적인 용어를 한번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에 접해져 있는 선은 건축선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좀 집중을 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3조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은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다음 각 목이라 하면 가 항목이 있고요. 나 항목, 다 항목, 라 항목을 전부 다 기준에 맞춰야 가능하다.
하지만 준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다목만 맞을 것. 그러면 다목이면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적혀 있죠. 준주거 지역에서는 다목만 맞기 때문에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 항목의 2번 항목을 보시면 호스텔업은 대지가 폭 8m 그리고 4m 이상 연접할 것이라고 적혀 있고요. 가로를 치고 안에 글을 읽어보면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m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관광특구가 있다고 하여서 4m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고시문을 찾아야지만이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있는 경우에 4m가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20실 이하의 4m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시문을 확인한 지역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관광특구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고시문이 정확하게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은 몇 군데가 좀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4m 폭만 있어도 가능하다. 4m 도로 폭에 4m 연접만 하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12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역 각 구의 고시문이나 조례 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나 항목입니다. 이 나 항목은 법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관광과에서는 이 문구 자체가 건축법에서 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축사의 검토서를 가지고 이제 인용해서 이제 인허가를 시작을 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호스텔이 이제 관광과에 문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과에서는 기준을 좀 세워야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관광과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많이 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인허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인허가를 많이 내주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민원에 대한 대처를 또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구 하나만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이제 돌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이제 된 부분이 있는데요. 건축사로서 법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부조리하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관광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돌았고, 그 기준이 돈 게 예전에 국토부의 질의회신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 나 항목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심화 과정으로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강의에서는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 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에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문구는 관광과나 이제 건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사선에서 온 그 법령을 여기다 이제 넣은 건데요. 이제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아니할 것. 이렇게 문구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게 좀 넣은 것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심화 과정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13조 사업계획 승인 기준에 일반 주거지역은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는 다 목의 기준만 맞을 것. 자, 일반 주거지역은 가 항목과 나 항목 그리고 다라 항목이 있는데요. 가 항목에서 호스텔업은 폭 8m 그리고 4m 이상 연접을 해야 하며, 그리고 각 구청에서 고시하는 지역에서만 4m로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광특구 아니고요. 그리고 동대문 같은 경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시하는 문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나 항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사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도로 폭과 그리고 창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준주거지역은 소음에 관련된 다 항목만 지키면 되고,
녹지와 공업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저희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스텔로 시작하기 전 관문이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이 굉장히 까다롭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은 원래 안 되는데 호스텔만 관광진흥법으로 국회법 76조 1항을 적용하지 않아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지역 침투를 가능하게 만든 법인데요. 이렇게 지역 침투를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강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국회법 76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등 가능하게 되므로 아무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호스텔 용도 변경 3강 관광진흥법 관련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사회 공부방 정윤기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